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회입니다. 오늘은 9강이고요. 여러분들 161번부터 180번까지 문제 풀어보는 날이죠. 저는 이정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독해 강의 들으실 때 꼭 문제를 풀고 오시란 말 매번 드립니다. 그냥 들으실 때는요, 그냥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또 풀어보면 또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문제를 풀고 오셔서 안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실력이 쑥쑥 늘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셔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sensitive는 예민한, 민감한이라는 거였었고요. protect는 이거는 보호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었죠. family, 가족입니다. advice는 조언이지만 advise는 동사로 조언하다라는 뜻이었죠. prevent는 막다, 예방하다라는 뜻의 동사였고요. 마지막으로 freeze는 이거는 얼다, 얼리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6개의 단어들 여러분들 입으로도 하시고요. 손으로도 써보면서 외우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단어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독해 문제 즐기러 떠나보셔야겠죠? 시작합니다. 인저리 리딩 1에서는요, 독해 지문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관련된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67번과 168번이 함께 있는 독해 지문 하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70번 문제가 있는 그런 독해 지문입니다. 자, 독해 문제 풀러가기 전에요, 텔레파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오시는 거 팍팍 잡아보시는데요. 아는 단어라면 뜻도 한번 얘기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럭키와 미스테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단어들이죠. 럭키는 행운의 운이 좋은이란 뜻이고요. 미스테이크는 실수란 뜻입니다. 자, 잘 아는 단어인 만큼 느낌 오시는 거 팍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일까요? 3, 2, 1 미스테이크입니다. 긍정적인 느낌의 럭키를 할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의외로 미스테이크, 실수를 선택했네요. 자, 두 번째 단어들 보시죠. slightly와 actually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부사인데요. slightly는요, 약간이라는 의미고요. actually는 실제로라는 의미죠. 어떤 단어를 선생님이 선택했을까요? 3, 2, 1 slightly, 약간이라는 부사를 선택했네요. 자, 마지막 단어들 보겠습니다. happiness, 행복이라는 명사하고요. solution, 해결책이라는 명사가 등장했습니다. happiness, solution 둘 다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인데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3, 2, 1 solution, 해결책입니다. 자, 해결이라는 거 solution,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된 solutio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세 단어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독해 지문 살피러 가야겠죠? 문제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요, 167번과 168번이 함께 있는 독해 지문인데요. 167번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사건의 전후 관계, 논리적인 느낌을 잘 살리셔야 되고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주어진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들어갈 곳을 찾는 겁니다. 168번은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셔야겠네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말을 골라 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일기 한 편이 밑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그 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한 문장씩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선생님이 지문에는 없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문제에 그 주어지는 문장을 이렇게 지문 앞으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해석해 볼까요? While she was thinking about this problem, she found a bar of sweet chocolate by accident.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 되겠죠.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이요. 무엇에 대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자, 주어진 문장에 이런 말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this problem,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앞에 당연히 등장을 했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문제가 등장한 그 다음 부분에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될 겁니다. 도대체 이 problem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She found a bar of sweet chocolate by accident. By accident, 우연히 달콤한 초콜릿 막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가요. 그녀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렇게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런 대명사들 그리고 핵심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 보다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If you love chocolate chip cookies,
만약에 당신이 좋아한다면요. 무엇을요? 초콜릿 칩 쿠키스인데요. 초콜릿 쿠키가 아니고 그 안에 칩이 들어있습니다. 칩이라는 건 조각, 부스러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초콜릿 조각이 들어가 있는 쿠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쿠키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 안에 이렇게 초콜릿 조각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이러한 초콜릿 칩 쿠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콜릿 칩 쿠키를 좋아하신다면 You should thank,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루스 웨이크필드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답니다. 뭐에 대해서요? For her lucky mistake in the kitchen. 부엌에서 그녀의 운이 좋은 실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네요. 운 좋은 실수가 뭘까요?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부엌에서요. 그런데 그 실수가 운이 좋은 거였다고 합니다. Lucky mistake. 첫 번째 등장했던 단어들이죠. 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A, 뭐 문제가 발생했나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she는 등장을 했는데요. 문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One day, 어느 날이요. She wanted to make regular chocolate cookies. 그녀는 원했습니다. 무엇을요? 만들기를 원한 거죠. 무엇을 만들기 원했냐면 일상적인 초콜릿 쿠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초콜릿 쿠키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she didn't have chocolate powder. 그녀는 초콜릿 가루가 없었습니다. 초콜릿 쿠키를 만들려면 초콜릿 가루가 있어야 그 초콜릿 쿠키를 만들 텐데 이 가루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초콜릿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초콜릿 쿠키를 만드는 재료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재료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녀가 우연히 초콜릿 막대기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조금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볼까요?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If I break this chocolate bar into small pieces, 만약에 내가 부순다면 이 초콜릿 막대기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이 초콜릿 막대입니다. 이 초콜릿 막대가 뭐죠?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싹 들어간다면 초콜릿 막대 하나를 발견했는데 만약에 내 이 초콜릿 막대기를 잘게 부순다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들어갈 곳은 B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잘게 부순다면 they will melt and spread into the dough in the hot oven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초콜릿 조각들이 녹을 거야. 그리고 spread, 퍼지겠지. 어디로요? into the dough. dough라는 건 반죽이겠죠. 반죽 안으로 녹아서 쭉 스며들어 퍼질 겁니다. in the hot oven. 뜨거운 오븐 안에서요. 그렇죠. 뜨거운 오븐 안에다 놓고 초콜릿 조각을 넣으면 그것이 녹아가지고 쿠키 안으로 싹 스며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I can make chocolate cookies.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나는 초콜릿 쿠키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When she took the cookies out of the oven, 그녀가 오븐 밖으로 쿠키를 꺼냈을 때 that didn't happen. 그녀가 생각한 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은 거죠? 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chocolate only melted slightly 라고 나왔죠. slightly, 약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초콜릿이요. 초콜릿 가루가 오직 아주 약간만 녹았다고 합니다. 아주 살짝만 녹은 거죠. And still had their shape. 여전히 그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콜릿 막대기를 잘게 부쉈습니다. 녹아서 스며들 줄 알았는데 아주 살짝만 놓고 그 모양 그대로를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chocolate chip cookies were born. 초콜릿 칩 쿠키가 탄생했습니다. A world's favorite snack,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중에 하나인 초콜릿 칩 쿠키스는 were actually Mrs. Wakefield's mistake. 실제로 웨이크필드 씨의 실수였습니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요? 초콜릿 칩 쿠키가 실수로 탄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콜릿 쿠키를 만들려고 했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초콜릿 막대기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잘게 부셔가지고 오븐에 넣고 이걸 가열하면 녹아서 쭉 들어가서 초콜릿 쿠키가 되겠지 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그 모양새 그대로 남아져 있게 된 거고 그것이 바로 초콜릿 칩 쿠키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문제 보겠습니다.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B의 자리라는 거 확인하셨죠? This problem과 she 그리고 this chocolate bar 이런 부분을 연결하셨으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168번 보겠습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말을 골라 일기를 완성하시오. 일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August 14th, 2013 이렇게 나와 있죠. 주어진 단어가요. Chocolate cookies mistake failed by accident chocolate chip cookies라고 나왔습니다. 일기를 보겠습니다. Today, 오늘 I learned about the first chocolate chip cookies. 나는 배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최초의 초콜릿 칩 쿠키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It was very interesting.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매우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Mrs. Wakefield made chocolate chip cookies. 자, 이 웨이크필드 씨가요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든 거죠? 실수로 만든 겁니다. 우연히 만든 거죠. 따라 정답은요? By accident, 실수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She expected to bake regular blank입니다.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무엇을요? 아주 일반적인 무엇을 구우려고 기대했나요? 원래 생각은 그 전에 알고 있던 초콜릿 쿠키를 구우려고 예상했던 거죠. 따라서 정답은요. regular chocolate cookies가 될 거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with a chocolate bar, 초콜릿 막대기를 가지고요. But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과는 달리 실패하게 된 거죠. 따라서 들어갈 단어는요. failed, 실패했다가 될 거고요. She actually, 그녀는 실제로 made, 만들었습니다. A different type of cookie. 다른 유형의, 다른 종류의 쿠키를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초콜릿 칩 쿠키였습니다. 따라서 초콜릿 칩 쿠키스라고 쓰시고요. Her blank was a surprising success. 그녀의 무엇이 아주 놀라운 성공이었을까요? 그녀의 실수였죠. 따라서요, mistake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녀의 실수가 초콜릿 칩 쿠키를 탄생시켰고요. 그것이 놀랄만한 성공을 거둔 모양입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런 초콜릿 칩 쿠키가 이런 식으로 발명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다가요. 뭔가 실패하거나 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실패한 것을 바탕으로 뭔가 큰 성공을 할 수는 없을까?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남들과 반대의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삶도 재미있고 성공할 확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70번 문제네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련 있는 속담을 고르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야기와 딱 걸맞는 속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ur classroom, 우리의 교실에서요. There is a magic box. 우리의 교실에는 있습니다. 뭐가요? 마법의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마법의 상자가 무엇일까요? When we have some happy news or need advice because of a problem, we write about it and put it in the box. 우리가요 가지고 있을 때요 무엇을요? 어떤 행복한 소식이 있을 때 또는 조언, 충고가 필요할 때요. Because of a problem, 어떤 문제 때문에 조언이 필요할 때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씁니다. 조언, 어떤 문제 때문에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나 아니면 행복한 소식에 대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put it in the box. 그것을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어떤 상자요? 매직 박스가 되겠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our teacher takes it out and reads it. 그것을요, 적은 것을요, 선생님이 꺼내십니다. takes out이죠. 그런 다음에 읽습니다. 만약에 it's happy news, if it's happiness, 만약에 그것이 행복한 소식이라면 we happily share it together. 우리는 행복하게 그 행복한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If it's about a problem, 그것이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요. We try to find a good solution together. solution, 해결책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주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Then, like magic, our happiness becomes bigger and our sadness becomes smaller. 그러면 like magic, 마법처럼 우리의 행복은 더 커지고요. And our sadness, 우리의 슬픔은 더 작아진다고 합니다.
solution, happiness라는 단어도 등장했고요. 자, 지문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글인가요? 마법 상자에 관한 글이었는데 그 마법 상자는 교실에 있는 것이고 좋은 소식과 문제점에 관해서 적어 넣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서 기쁜 소식이면 함께 나누고 슬픈 소식이어도 함께 나누는데 기쁜 소식은 더 커지고 슬픈 소식은 작아진다고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의미의 글이 될 것 같네요. 자, 관련된 속담 찾아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better late than never. 결코 하지 않는 것보다 늦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늦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그런 얘기죠. 관련은 없습니다.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운 동안에 strike 쳐라. 어떤 적절한 시기에 무언가를 해라라는 겁니다. 쇠가 뜨거울 때 이걸 쳐야지 뜨겁지 않을 때 치면 모양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죠. 시기 적절한 때에 무언가를 하라는 건데 관련은 없습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의 겉표지를 보고요. 껍데기를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은 없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관련은 없네요. Share the joy is double and share the sorrow is half. 함께한 기쁨, 공유된 기쁨입니다. 이것은 배가 되고요. And share the sorrow. sorrow는 슬픔이라는 거죠. 함께한 슬픔은 반이 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거네요. 그런 속담이 딱 들어맞는 속담입니다. 자, 이런 속담들은요. 하나하나 외워두시면 일상생활에도 많이 써먹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도 속담 관련 문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럴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속담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Enjoy Reading 1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Enjoy Reading 2에서 나머지 독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자, Enjoy Reading 2입니다. Enjoy Reading 2에서는요, 선생님이 오늘 독해지문 3개를 준비했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173, 174, 177번 문제인데요. 각각의 독해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자, 이 세 문제 그리고 세 가지 독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듯한 단어들 여러분들한테 딱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퀴즈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단어 3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중간 힌트를 줄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도 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어떠한 단어인지 뜻은 몰라도 그래도 철자만이라도 연결해보는 그런 노력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철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요. 순서도 막 틀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뜻을 가르쳐드리면 언어라는 단어입니다. 언어. 근데 언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죠.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요. 철자가 비슷한 단어들이 막 연결되고 있어서 뒤죽박죽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듯 그런 느낌일 텐데 여러분들 짜증나시기 전에 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뜻은 언어고요. 명사입니다. language라고 있죠. language.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한국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죠. 언어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language, 언어, language, 언어. 이렇게 입으로 반복하시면서 외워두시고요. 철자를 좀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옆에다가 써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겠습니다. 자, language, 언어 잘 챙기시고요.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종종 봤던 겁니다. 그런데 철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잘 여러분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시고 막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는요, 결과입니다. 결과. 결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R이 들어가고 어떤 단어일까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3, 2, 1. 자, 명사로 결과고요. result입니다. result.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단어죠. result. 결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나 저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 내 것인 듯 했어. 이런 느낌이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CMP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뜻을 가르쳐드리면요. 뜻은요,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잘 보시고요. 3초 후에 알려드립니다. 3, 2, 1. 자, 명사로 회사고요. 컴퍼니라고 읽습니다. 컴퍼니. 선생님이 이걸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철자를 그렇게 흐트러뜨려 놓으니까, 그리고 막 움직이게 하니까 단어가 그것인 듯 아닌 듯한 느낌이 선생님도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어려웠었겠죠. 그래도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보시면 의미가 좀 더 파악이 잘 될 수 있고요. 철자들도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컴퍼니, 회사 잘 한번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세 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기억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세 단어 뭐였었죠? 언어, language, 결과, result,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의미의 컴퍼니 잘 챙겨 드시고요. 독해에서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독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는요. 173번 문제입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거 아주 전형적인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죠. 한 문장씩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정확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use words. 우리는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When we talk. 우리가 말할 때는요. 우리가 말할 때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But 하지만 ants don't use words. 개미는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개미가 말을 할 때 단어를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개미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대화와 개미의 대화를 비교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개미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미는 무엇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할까요? 개미가 의사소통을 하긴 하나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미 의사소통 하죠? 아주 단결이 뛰어난 그런 곤충입니다. They use smells. 그들은 단어 대신에 냄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야기할 때요. Smell is their language. language 등장했습니다. 언어지요. 냄새가 그들의 언어라고 합니다. 냄새가 그들의 언어랍니다. We make different sentences with many words. 우리는 만듭니다. 다른 문장들을 무엇을 가지고요?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다른 문장들을 만들죠. 그렇죠?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내죠. Then 그렇다면 how do ants make sentences? 어떻게 개미들은 문장들을 만들까요? 냄새를 섞어서요? 어떻게 할까요? They make smells 나옵니다. 냄새를 섞는다고 합니다. In many ways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요. 많은 방식들로 냄새를 섞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많은 어떠한 방식들로 냄새를 섞을까? 그런 글들이 다음에 이어져야겠죠. 당연히 다음에 이어질 겁니다. Each smell has its own meaning. 각각의 냄새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것들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냄새마다요.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특이합니다. Some mean food. 어떤 냄새들은 의미합니다. 무엇을요? 음식을 의미하고요. And others. 다른 냄새들은 의미합니다. 무엇을요? 위험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The ants smell with their antennas. 개미들은요 냄새를 맡습니다. 개미가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그들의 안테나. 개미 위에 달린 그거 두 개 더듬이 이런 거 보이시죠? 그 안테나 가지고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Their antennas are like noses. 그들의 안테나 더듬이들은요 코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나요? 개미들의 언어인 냄새. 개미들은 냄새를 가지고 의사소통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개미가 실제로 냄새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모양입니다. 벌도 의사소통하고요. 돌고래 당연히 의사소통하죠. 이렇게 곤충들도 의사소통한다는 거. 단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냄새를 가지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개미들은 단어들로 의사소통한다.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단어들로 의사소통을 하고요. 냄새로 의사소통하죠. 개미들은요. 아닙니다. 개미들은 한 가지 냄새로 뜻을 전달한다. 한 가지 냄새가 아니라 냄새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미들은 냄새를 섞어서 의사소통한다. 그렇죠. 냄새를 섞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방식으로 냄새를 섞는다고 했는데 그런 예들이 등장했었죠. 정답이네요. 3번 체크하시고요.
개미들은 음식을 뜻하는 냄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음식을 뜻하는 냄새가 있었고요. 위험을 뜻하는 냄새도 등장했었죠. 개미들의 더듬이는 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귀가 냄새를 맡는 건 아니고요. 코와 같은 역할을 했었죠. 이게 틀렸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 3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개미들의 의사소통, 냄새를 가지고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174번 문제입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다음 글의 밑줄 친 a different result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a different result. result, 결과였죠. 다른 결과. 이 다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해지문 보셔야겠네요. Sometimes people lie. 때때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때때로가 아니고 아주 자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짓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How can you tell?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tell은요.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만 보고도 이 글 전체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When people lie,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요. They often touch their noses or blink their eyes quickly. 그들은 종종 건드린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코를 건들거나요. blink는 깜빡거리다는 거였군요. 그들의 눈을 아주 빠르게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There is a fast way of distinguishing lies. 있습니다. 뭐가요? 빠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 하는 방법이냐면 distinguishing lies입니다. distinguish는요 어려운 단어인데요. distinguish 동사입니다. 이것도 구별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tell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 자리에 telling lies 이렇게 쓰시면 그런데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elling lies 하면 거짓말을 하다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distinguish라는 거는 구별하다라는 것이고요. 거짓말을 구별하는 빠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써보시겠습니까? Ask a person a question. 누군가에게요. 질문을 하나 해보시라고 합니다. Does the person answer slowly? 그 사람이요. 천천히 대답하나요? Then 그렇다면 that person may be lying. 그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대답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When a person answers, 어떤 사람이요 대답을 할 때요, a question,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 때, it usually takes 0.5 seconds. 보통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얼만큼이요? 0.5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데 보통 0.5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But 하지만 when people lie,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you can see a different result.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질문을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천히 대답한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질문에 대답할 때 보통 0.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인 부분이지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다른 결과라는 것은 즉 0.5초가 아니라 더 천천히 대답한다.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slowly, 천천히 대답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보통 0.5초 걸리지만 거짓말하면 그보다 더 길게, 더 천천히 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결과는 즉 천천히 대답한다.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a different result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코를 만지작거린다. 만지작거리는 것과 관련은 없었습니다. 이건 대답의 속도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대답을 유창하게 한다. 대답을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눈을 심하게 깜빡거린다. 이것도 거짓말 하나의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만 속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을 못 쳐다본다. 이것도 아니겠죠. 대답할 때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대답의 속도와 관련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거짓말할 때 알아차리는 방법에 관한 그런 글을 읽어봤고요. 자, 마지막 독해 가봅니다. 마지막 독해는요. 주제를 파악하는 177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길이 글을 꼼꼼하게 잘 따지시기보다는
물론 그래야 하지만 전체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에 더 중점을 맞추셔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한 문장 한 문장 세부적으로 파악하다가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은 한 문장 한 문장보다는 전체 의미 파악에 좀 더 중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In 1976, 1976년에 Steve Jobs started a computer company. 컴퍼니 등장했네요. 회사였죠. 1976년에 스티브 잡스는요 시작했습니다. 한 컴퓨터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잘 알고 계시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He didn't decide. 그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The name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이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을 무엇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one day 어느 날이요. He visited a friend's farm. 그는 방문했습니다. 어디를요? 그 한 친구의 농장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There, 그 농장에서요. He saw,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Apple tree, an apple tree.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된 거죠.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he got an idea. 그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과연 떠올랐을까요? An idea. He remembered the story of the apple and Isaac Newton. 그는 기억했습니다. 무엇을요? The apple tree and Isaac Newton. 사과나무야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And finally, 그리고 마침내 found the name of his company. 그의 회사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자, 농장에 갔습니다. 친구의 농장에 가갖고 사과나무를 한번 봤는데 그 사과나무를 보는 순간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뭐였냐면 사과나무와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생각해낸 건데 그걸 그 생각들을 막 떠올려 보면서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회사 이름을 결정한 겁니다. 힌트가 여기 나와 있지요. He wanted to always come up with new ideas like Newton. 그는 원했습니다. 무엇을요? 항상 come up with입니다. come up with는 만들어내다. 이거는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거든요. come up with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들을 항상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누구처럼요? like Newton. 이때 like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죠. 뉴턴처럼 새로운 생각을 항상 제안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턴과 사과나무 또는 사과의 이야기에 착안해서 회사의 이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름이 바로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가 정말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기기도 선물했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사과 마크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제품 홍보는 아니고요. 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 이름을 지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티브 잡스의 일생, 스티브 잡스의 일생 전체에 관한 글은 아니었죠? 아이작 뉴턴과 사과, 아이작 뉴턴과 사과의 이야기를 떠올려서 회사 이름을 졌다고 한 거죠. 관련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혹시 아이작 뉴턴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니었고요.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었죠. 스티브 잡스의 회사 이름을 갖게 된 이유 그렇습니다. 컴퓨터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한 친구의 농장을 가게 돼서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와 아이작 뉴턴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 스티브 잡스의 회사 이름을 갖게 된 이유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5번으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독해고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단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특강 9강 출석 체크입니다. 마찬가지로 6개의 단어가 보이고 있는데요. mistake, slightl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mistake와 slightly라는 단어 어떤 독해 지문에서 나왔었죠? 초콜릿 칩 쿠키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실수가 굉장히 큰 성공을 갖게 되는, 그리고 초콜릿 칩 쿠키를
탄생시키게 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slightly 무슨 의미였었고 이게 어디서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떠올리시면 단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solution 어디서 나왔었나요? solution이라는 건 매직 박스와 관련된 글에서 등장했었던 것 같은데요. language 무슨 뜻인가요? language 이거 개미의 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 개미의 language는 smell이었었습니다. 독해지문 떠올려 보시고요. result 결과입니다. result 결과. 이 결과라는 단어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선생님 단어도 알려드렸고요. 컴팬입니다. 마지막 단어 컴팬이라는 것은 마지막 토크에서 나왔었죠. 스티브 잡스와 관련된 그런 지문에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컴팬이 하나 단어 잘 챙겨두시고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적으시고 뜻까지 함께 적으신 뒤에 수강 후기란에 올려주시고요. 수강 후기까지 정말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에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독해를 할 때 이렇게 막 자꾸 사선을 그어서 끊으시기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그게 뭔가요? 그런 방법을 저도 배우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자료실에다가 끊어 읽는 방법, 선생님이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서 하는 방법, 그게 끊어 읽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끊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끊어 읽기를 연습하시면 독해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걸 보시고도 또 궁금함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셔야겠죠?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끊어읽기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독해에 관련된 내용이든 이런 것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은요 10강입니다. 181번부터 20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는 날이죠.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요. 독해가 끝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잘 안되는 부분 체크 꼭 해두셨다가 선생님 강의를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